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ITQ 자격증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ITQ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기 메뉴에서 이 눈금자는 이쪽에 있는 부분이 눈금자예요. 여기 눈금자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을 꺼내 놓을 거예요. 지금 현재 눈금선이 안 나와 있는데 요 눈금선은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요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요 보기와 여기 눈금자, 눈금선에 이렇게 체크를 해놔 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사방 모양으로 점선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눈금선을 좀 꺼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 메뉴에 들어가서 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디자인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쪽에 사용자 지정에 요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 주셔서 요 맨 밑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뭐로 바꿔 놓으셔야 되냐면 A4 용지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A4 용지로 이렇게 바꿔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삽입에서 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우리 머리끌 바닥글 이쪽에 있는 요 머리끌 바닥글에 들어가셔서 어디하고 어디 부분이요?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슬라이드 번호와 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1번에 나와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요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 슬라이드 번호도 나오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한 내용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는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2번부터 6번까지 나오고 요 1번에만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 마지막에 도형을 하나를 그려서 요 도형 채우기 연한색, 도형 윤곽선을 검정, 글꼴색을 검정으로 하신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작업이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그리셔도 돼요. 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도형의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도형 채우기 색깔은 이렇게 가셔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연한색,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색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윤곽선도 이런 색깔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요 윤곽선도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글자를 쓰시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글자도 홈에 들어가셔서 글자 색깔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로 바꿔주시냐면 요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해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도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도형을 그리든 지금 설정한 요 도형의 색상과 윤곽선 색깔과 글자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해놓고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나면 우선 먼저 저장을 좀 해야 되니까 파일에 들어가셔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장의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 요 찾아보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저장 위치는 항상 어디로 저장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문서 폴더 안에 들어있는 요 ITQ예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빼기 이름 그리고 나서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목 표시줄 위에 이렇게 수험번호가 나오고 있어요. 요 제목 표시줄 위에 이렇게 수험 번호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 끝나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또 두 번째 작업, 첫 번째 작업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누적이 되게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우리 문제를 듣고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는 총 몇 개로 구성이 돼야 된다? 6개예요. 6개로 구성이 돼야 되고 1번부터 슬라이드는 몇 번부터?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문제와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렇게 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대해서 요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의 출력 형태와 다른 뭐 그림자라든가 외곽선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1번에는 생략하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2번부터 6번까지의 슬라이드 제목과 도형 하단 로고는 뭐를 이용해서 만든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 구성에 있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부터 작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지금 A4 용지는 다 바꿨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실 때는 글꼴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문제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들 때는 2번 슬라이드를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의 모양을 보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는 어디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 보기에 들어가셔서 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옆쪽에 보면은 요런 요 개호창이 요렇게 나타나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 때는 요 제목 슬라이드가 아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선택을 해 주시고 요 이름을 마우스로 갖다 놓으면 뭐라고 나와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이라고 나와 있는 요 슬라이드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도형이 들어가는 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만들고 요 위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 바닥에 있는 도형을 만들 때는 꼭 어디 안에서 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안에다가 우리가 마스터의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있는 도형이 보시게 되면은 요 도형 같아요. 이렇게 한쪽이 잘려져 있는 요 갈매기어 수장 있죠? 요 도형 같아요. 그래서 요 도형을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약간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크기가 약간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Alt키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딱 맞춰주시면은 예쁘겠죠. 그런데 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가 회전을 해서 뭐로 바꿔줘야 돼요?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 보면은 도형의 선이 어떻게 됐어요? 도형의 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선이 없음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도형의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요 도형은 십자형이네요. 그죠? 여기 홈에 들어가셔서 요쪽에 기본 도형에 나와 있는 요 십자형 도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도형을 클릭을 하고 맨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한 칸만 남겨두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칸만 남겨두고 이런 모양이 되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색상을 좀 진한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윤곽선도 또 없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도형의 모양이 얼핏 비슷하죠? 이 부분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서 조절을 예쁘게 맞출 거예요. 바닥에 있는 도형과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도형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 요 글씨를 쓸 때는 우리가 어디 가서 쓰시냐면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상자 보이세요? 요 아래쪽에 보이면은 요쪽에 요 상자 있죠? 요 상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요 상자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 도형에 가서 얘를 어디로 가져온다? 맨 앞으로.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이럴 때 홈에 가서 글씨체나 이런 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디 가서 보셔야 되냐면 이쪽에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궁서에 40에 흰색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이쪽에 보면 궁서 40 흰색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궁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다? 40이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지금 뭐예요? 흰색이에요. 흰색. 바뀐 게 바로 보이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요 도형의 크기를 요 크기랑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 그다음에 여기 아래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기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상자 크기가 딱 맞게 조절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아래 하단 로고는 로고 2번을 넣어주라고 했고 배경색 회색을 투명으로 지정을 하라 그랬어요. 로고 2번이에요. 바로 요 부분이죠. 요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요 도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 들어가서 요 이미지에 그림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그림 파일은 어디에 들어있다? 여러분들 요 문서.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문서에 어디 폴더? 요 ITQ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픽처가 나오죠.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지금 몇 번? 로고 2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로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 나오면 요 회색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요 색에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고 요 회색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로고를 넣을 때는 요 맨 아래에 눈금선이 있는 요 모눈종이 있는 눈금선 있죠. 여기 맨 아래 여기가 넘어오지 않도록 크기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약간의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요 방향키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요 맨 끝에 보면은 닫기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얘가 다 만들어지면 닫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은 아무것도 없는 게 돼야 돼요. 1번은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1번은.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2번부터는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 창을 조그맣게 쓰기 위해서 좀 팍 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가 다 끝나면 이제 뭐 눌러주면 돼요? 저장 버튼을. 요 마스터가 다 끝나면 우리가 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저장을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저장은 여러분들 왜 눌러주냐면 내가 여기까지 만들었다라는 거를 요 파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다 해도 마지막에는 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 전송은 누르고 계속할 필요는 없겠지만 본인 컴퓨터에 작업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세밀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약간 좀 조절을 할게요. 모양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1번을 눌러주시고 나서 1번 슬라이드는 표지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문제가 나와 있죠. 어떻게 1번, 2번, 3번을 하라고 나오는데 먼저 도형 편집 1번에 보면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고 요 도형이 지금 배지 도형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셔서 요 배지 도형은 어떤 거냐면 요 칠각형 밑에 있는 거 요게 배지 도형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왼쪽부터 쭉 이렇게 반 정도 채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그림에 들어가면 요 파일에서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요 그림 3번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투명도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넣을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림 서식. 채우기. 요 채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이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투명도에다가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50 이렇게 50을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었고 또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넣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요 도형 효과 여기 보면은 도형 효과를 넣어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가 바로 도형 효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몇 포인트를요? 요 5포인트. 요 5포인트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도형 안에 그림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요 워드 아트라고 하는 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 아트를 하기 위해서는 요 삽입에 가면 이렇게 이쪽에 워드 아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워드 아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눌렀을 때 A자가 나오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눌러요.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요 서식을 도형 서식에 가서 다시 한번 얘를 눌렀을 때 뭐를 눌러서 지워주시냐면 여기 워드 아트 서식 지우기라는 말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간 워드 아트에 들어간 여러 가지 서식들이 한 번에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고 나서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MULTI URAL 그 다음에 FAM이에요. 더 있나요? 뒤에 이렇게 보면은 패밀리 영어 단어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에 워드 아트에 대한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바꿀 때는 여기는 요 점선 모양이 실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점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선 모양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쪽에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먼저 변환에 들어가서 중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중지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들 얘는 팽창이고 모양이 약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게 중지, 팽창, 중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워드아트 여기에 들어가셔서 요 변환에 가주시게 되면은 이쪽 획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중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중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글꼴 도둠의 굵기는 홈에 가서 바꾸셔야 되고 다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요 반사 있죠? 근접 반사 터치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근접 반사 터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도둠 그래서 도둠이라고 변경을 해주시고요. 도둠 이렇게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굵게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배치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늘려주셔서 이런 모양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조금씩 더 늘려서 조절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로고 2번 넣어주라 그랬죠? 그래서 로고 2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삽입에 이미지 요 그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 디바이스 로고 2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투명한 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개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크기 줄이고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번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1번이 다 되면 여러분들 저장 버튼을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 파일명에 지금까지 만든 게 누적이 돼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2번으로 가주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요 목차라고 하는 글자를 써주셔야 돼. 여기다가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울 거예요. 상자는 필요 없어서 지울 거고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글씨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굴림의 24 그리고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여기 있는 도형들이 다 선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글자 색깔이 흰색 여기는 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요 바닥에 있는 네모 요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여기 눈금선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정도는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이쪽에다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요 나와서 요 네 칸을 제외한 요 정도 돼서 여러분들이 요 모양을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윤곽선이 없으니까 바로 윤곽선 없음을 뺄 거예요. 이렇게 모양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가서 하트를 요 하트 도형 있죠? 하트 도형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도형은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바꿔주시고 윤곽선 없음. 그리고 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굴림의 24로 다 바꿀 거예요. 얘를 뭐로 바꿔준다? 굴림
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24로 바꿔주시고요. 당연히 글자 색깔 뭘로 바꿔야 돼요?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글씨만 나중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이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글상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기본 도형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요 첫 번째 있는 게 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요 글상자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딱 맞게 그려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그려놓고 굴림에 24로 일단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꿔놓고 글씨를 한 글자만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신 다음에 요 위치를 이렇게 살짝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을 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아래로 수직으로 복사할 때는 무슨 키 눌러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시프트 키 눌러서 아래로 이렇게 간격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1, 2, 3, 4 그리고 뒤에다가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사 목적.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만드는 가정을 그 결과를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결과랑 맞나 안 맞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꼭 확인을 해주면서 입력과 또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센터의 역할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양이 다 갖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세부 조건, 요 1번과 2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요 슬라이드 4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래요. 어디에다가? 요 텍스트에다가. 그래서 요 글자를 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놓은 I자 모양이 변했을 때 범위를 지정해요. 이렇게 지정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링크 나오죠? 요 링크 눌러서 어디에다가 현재 문서. 요 현재 문서에 지금 몇 번으로 넣으라 그랬어요? 슬라이드 4번이에요. 요 슬라이드 4번 선택해주면 되겠죠? 얘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주면 이렇게 4번 슬라이드로 여기 이동이 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림 4번을 잘라서 여기다 넣으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 클릭하고 삽입에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삽입을 눌러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르기라는 메뉴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고 이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자르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까만색 테두리가 나오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까맣게 나와 있는 모양과 맞춰 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동할 때는 비나면을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더 위치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요 목차 슬라이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쪽에 글꼴의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 그쵸? 그리고 요 하이퍼링크 넣어야 된다라는 거. 요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당연히 도형의 윤곽선이 뭐다? 없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요 3번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가 바뀌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제목을 써야 되겠죠? 1점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목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3번 슬라이드에서 하실 때는 이 텍스트 상자에서 제일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서요. 이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끝에 있는 이 부분 보죠? 여기에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거를 꼭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지금 요 영문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 모양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여기 단락에 있는 요 부분이 글머리 기호 모양이죠? 눌러서 요거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입력을 하면 돼요?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대로 VESTIGATION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요 한 수준으로 들어갈 때 우리 무슨 키 눌러야 돼요? 그렇죠. 무슨 키?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무슨 키를 누른다고요? 요 탭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수준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가서 글머리 기호를 무슨 모양으로 바꿔요? 체크로 바꿔주신 다음에 또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에다 먼저 맞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다이아몬드 문단은 이렇게 글씨체를 바꿔야 되고 요 체크 문단은 요게 문단이잖아요. 요 체크 문단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도둠에 20 전체를 20으로 바꿔줄 거고요. 요 줄간격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요 부분이 줄간격이에요. 요 줄간격을 1.5줄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따로 범위 정하셔서 도둠 24 굵게 줄간격 1.5줄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영어 단어 끝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끝이 맞죠? 그래서 요거 나머지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영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띄어쓰기가 약간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요거 이렇게 한 칸 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먼저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영문을 복사하면 되고 영문을 먼저 하는 사람은 영문을 복사를 해서 요 부분을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가 조사, 목적,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지워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는 한 글자만 여러분들이 써놔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요? 다문화라고 해서 한 글자만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글자를 입력을 해놓고요. 나머지는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딜리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여기 끝부분이 생활 양식 기초잖아요.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문단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단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래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Shift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 글머리 기호가 생기진 않은 상태에서 문단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끝부분이 꼭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볼게요. 요 동영상은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미디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비디오 있죠? 여기 눌러주시고 이 디바이스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문서 ITQ 픽처 폴더에 동영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클릭하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림을 보고 잘 넣어주시고 이쪽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고 하는 세부 조건이 있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클릭을 해서 어디에 가서 여기 재생에 요 재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반복 재생 그리고 마우스 클릭할 때가 아니라 자동 실행이다. 요 재생 버튼에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위치 맞죠? 조금만 더 내려올까요?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다 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슬라이드가 바뀌면 여기다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이점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방법이라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표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먼저 우리가 어떤 거 먼저 만들어요? 표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전부 다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얼마로 바꿔주래요? 굴림의 18이에요. 그래서 표 안에 있는 글꼴 상단 좌측에 있는 글꼴이 굴림의 18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요 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줄이에요? 한 줄, 두 줄, 요 세 줄.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로 하시든가 아니면 이걸 따로따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하든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칸들이 이렇게 큰 거 같으니까 1, 2, 3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표 있죠? 여기 표가 있으니까 요거로 만들 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얘를 열은 두 칸이에요.
그리고 줄은 3개로 만들게요. 2,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크기를요. 딱 2번으로 조절할 거예요. 여기 한 번과 여기 한 번으로. 그래서 끝에를 옆으로 약간 당기고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요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쪽 위에서, 여기 위에서는 1칸 반, 그 다음에 2칸 반까지 크기를 여기 요쪽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칸 반에 2칸 반 정도, 위에는 1칸 반, 옆에는 2칸 반 정도를 해주시게 되면 크기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 3번은 테마 스타일 강조 3번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몇 번? 요 3번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3번이다. 그리고 머리끄램과 줄무늬행을 빼주셔야 돼요. 머리끄램과 줄무늬행을 빼주셔야 됩니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몇 번이에요? 요 3번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세부 머리끄램 줄무늬행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2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2줄로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분할이 나와요. 얘를 눌러서 여기가 열은 놔두고요. 요거를 할 때는 열은 놔두고 행만 2줄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거 합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테마 스타일 여기에 가서 요 표에 가서 테이블 디자인에 요 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곳 있죠? 여기 테마 스타일 1번, 2번, 3번. 지금 문제에서는 3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바꿔주시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게 지금 약간 이상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색깔로 나올 거니까 그냥 눌러서 변경을 해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굴림의 18로 바꿔야 되니까요. 홈에 들어가셔서 굴림의 18.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돼요. 요게 가운데 정렬은 2가지를 하셔야 돼. 가로 가운데 정렬, 요 텍스트 맞춤을 또 어디로 바꿔야 돼요?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으면 위에 상단 도형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면 양쪽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첫 번째 칸에다가 맞춰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크기를 맞춰서 옆에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요거는 좀 진한 색으로 좀 바꿀게요. 그리고 옆으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놔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위에 요 마름모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셔서 요 마름모 모양을 그려주시고 똑같은 크기로 여기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하나 그려서 쭉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2개를 해서 한 번에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크기 조절이나 이런 거 맞출 때 어려울까봐 이렇게 따로따로 하라고 했는 건데요. 같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도형은 어디에 있는 거일까요? 요거는 우리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같습니다. 그죠? 얘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위에부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는 문제에 보면은 2번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그라데이션에 들어가셔서 요 선형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돼요? 채우기 핸들, 그러니까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모집단, 그리고 여기도 클릭을 하셔서 목표,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어떻게 해요?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셔서 글꼴을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굴림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 가셔서 굴림. 그리고 18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지금 표에 보시면 색깔이 테마 스타일 이걸로 바꿨는데도 자꾸 이렇게 회색으로 안 나오잖아요. 요거 잠깐 보시게 되면 얘가 요걸로 안 바뀌잖아요. 혹시 집에 있는 PC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디자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요쪽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보면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 적용에 가셔서 이쪽에 색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 색이 그냥 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2013에 2020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색깔로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조금 변경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지금 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표 슬라이드 다 됐으니까 저장 눌러주세요. 만약에 색깔이 지정한 테마색으로 안 나오거나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보면 색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3번 제대로 나오죠? 근데 그게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들어가서 디자인에 여기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 요 색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2013 2022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해놔 주시고요.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슬라이드가 나오면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3점 지난 1년간 모임 참여 경험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차트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요. 굴림의 16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요 차트 요 부분에 나와 있는 요 차트 보이시죠? 얘를 먼저 눌러주시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엑셀 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요 엑셀 창 나오면 저희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할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엑셀 창에 이렇게 뜨면 여기를 좀 넓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게 항목이냐면 얘네들이 항목이에요. 요걸 항목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고 인원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건 어디예요? 계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내용을 써볼게요. 요 항목은 조금 넓으니까 이렇게 넓게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봅니다. 학부모 모임, 모국인 모임, 지역 모임, 그죠? 종교 모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계열은 여기 있죠? 인원, 그죠? 요 계열은 지금 보면은 숫자가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천 단위 기호 나오게 하는 거는 요 표시 형식에서 얘를 눌러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숫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155 868 24609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천단의 기호를 눌렀기 때문에 천단의 기호가 그대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뭐예요? 퍼센트예요. 그래서 퍼센트는 우리가 여기 표시 형식에 가서 이 퍼센트를 눌러주시고 소수점에 하나가 나왔어요. 눌러주시면 돼. 그런 다음에 그대로 또 써주시면 돼요. 비율 써주시고 23.6 그럼 퍼센트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51.1 8.1 13.0 4.5예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퍼센트 기호를 미리 눌러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소수점 자리를 늘리고 줄이는 거는 요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가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숫자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누름틀 있죠? 얘를 당겨서 이쪽으로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쪽이니까 그죠? 그리고 X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모임이 이렇게 가로축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또 법내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져야 되냐면 요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눈금선하고 법내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테이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먼저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나와 있던 눈금선하고 뭐는 없어져야 된다?
범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체크를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던 거를 빼주시면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 작업을 해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돼. 굴림의 16의 외곽선. 그래서 이건 어디 가서 하시냐? 홈에 가서 해주시면 돼요. 홈에 가서 굴림체로 바꿔주시고 굴림 네, 크기 얼마요? 16.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차트 제목은 여기니까 눌러주시고 궁서로 변경하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래요? 24. 그리고 굵게. 요 채우기 흰색과 테두리는 도형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림자는 요 도형 효과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 어떤 거? 오프셋 아래쪽이에요. 여기 오프셋 여기 아래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결혼, 이민자, 기화자, 대상 가로 열고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띄어쓰기 다 해주셔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차트 제목은 됐고요. 차트 영역은 이쪽이죠. 이쪽에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바꿔주래요? 노란색. 도형 채우기는 뭐다? 노란색이다. 아이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안 되고 차트 영역이니까 어디가 눌러져 있어야 돼? 이쪽에 눌러져 있어야 돼. 여기. 어디 부분이요? 이 공간입니다. 여기 가서 요 공간. 그죠? 여기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데이터 서식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비율 계열.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주황색인데 지금 주황색이 잘 안 보이죠? 그럼 이럴 때는 그냥 얘를 잘 보이는 걸 눌러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를 여기 비율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으로 바꿔줘라. 이 부분을 비율을 여기 비율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비율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뭐다? 보조축이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값표시를 모국인 여기 모국인 모임에 누구 거에다 넣어주라 그랬어요? 비율. 그럼 비율이면은 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더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요 플러스에 테이블로 가셔서 어느 쪽으로요? 위쪽. 그럼 이쪽에 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형만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삽입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는 기본축 여기는 보조축에 있는 요 값 그쵸? 그 다음에 요 표식의 모양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여기는 0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셔야 돼요. 요 클릭을 하셔서 요 축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나와 있는 표시 형식을 회계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숫자로 바꿔야 돼요. 회계를 뭐로 바꿔야 된다?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여기가 0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은 똑같이 다 나왔는데 10씩 커진 게 아니라 20씩 커졌죠. 그래서 축서식에 들어가서 요 기본을 얼마로 바꿔준다? 0.2로 바꿔주면 되겠죠. 0.2% 그러면 그대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표식의 모양은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럼 이 채우기에 맨 위에 가면 이 표식이라는 모양 나오죠? 이 표식 옵션에 들어가서 기본 제공을 뭐로 바꿔준다? 마름모. 마름모 모양의 크기는 8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 모양은 요런 모양은 뭐다? 요 표식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에서 요 표식의 기본 제공을 요 형식에서 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요 테두리는 이제 요거 도형을 넣어주셔야 되고 요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검정, 여기가 검정, 요 부분이 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한번 누르고
우리 서식의 윤곽선을 검정. 또 이 부분도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검정. 이 부분도 눌러주고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같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삽입에 우리 이미지에 아니 요 도형에 가서 여기 도형에 요 맨 밑에 내려가면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둥근 오설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도형에 둥근 오설이로 설명선에 요 둥근 오설이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로 쭉 당겨야 되겠죠. 노란색 조절점으로 여기를 이렇게 당겨 주셔서 모양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이라 그랬어요. 요거 눌러서 미세효과 파란 강조 원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도듬의 18 도듬의 18 가운데 정렬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참여율 여기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참여율 1위 이렇게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줄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트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네, 똑같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죠? 더 저장 버튼을 한번 또 눌러주셔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우리 도형 슬라이드예요. 그죠? 이 도형 슬라이드는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글꼴은 다 도둠의 18입니다. 그리고 1번이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2번이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면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거? 여기는 파선, 연결선, 글자 색깔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 요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제목을 먼저 쓸게요. 4점, 다문화 가족, 센터의 역할. 그렇게 써주시고 얘 상자는 지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지워주시고 양쪽 모서리가 지금 여기가 요렇게가 잘렸어요. 이 도형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도형을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일단 하나를 그려야 돼요.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려 줄 겁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적어됐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는 요 바닥의 색깔은 저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할 거고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도 바탕의 색깔은 다른 색깔로 바꿀 거고 파선이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여기 대시라고 하는 곳에서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디부터 먼저 만들어요? 여기는 이쪽 얘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 지금 팔각형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도형을 어떤 도형으로 만들어 주시냐면 여기 팔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팔각형을 그려주시고 어려운 점 써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스마트 아트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스마트 아트죠. 그러면 요 스마트 아트에 대한 거는 뭘로 바꾸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올 거예요. 요거 첫 번째 나온 거는 3차원 만화, 두 번째는 강한 효과예요. 그래서 삽입에 가서 요 스마트 아트를 누를 거예요. 그래서 요 모양은 프로세스형에 바로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가장자리를 눌러서 색깔을 무조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좀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요 색상형의 요 첫 번째 색깔로 바꿔주시고 요 3차원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 가서 지금 어떤 걸로 바꾸래요? 만화로 바꿔주래요. 만화는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홈에 가서 도둠의 18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도둠의 18 안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도둠의 18 글자 색깔이 흰색이 맞으니까 놔두고요. 그대로 내용을 써주세요. 이렇게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고 여기는 편견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모서리 부분에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줄여놓고 옮겨보시고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줄일까요?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니까.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도형은 지금 어떤 걸까요? 우리 여기 가시면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이죠? 아래쪽 화살표 얘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 노란색 조절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요런 부분들의 높이를 약간 조절이 또 가능해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한국어 띄어쓰지 않고 학습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조금 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들어갔죠? 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쭉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언어까지 언어 조금 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도 조금만 더 길게.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제가 좀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 모양처럼 만들어주고 안에다가 또 똑같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다문화, 그 다음에 센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에 들어가서 요거죠. 요 갈매기형 수작. 그래서 요 도형을 옆에다 딱 그려주시는데 얘는 뭐 해야 돼요? 좌우 대칭. 그래서 어학당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요거 스마트 아트 하나 또 있죠. 요 들어가셔서 요 스마트 아트 모양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 있을까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어디쯤에 있을지 여러분들이 뭐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기 주기형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모양이죠. 그럼 하나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모자랄 때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면 끝에 요쪽 끝에 보면 도형 추가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가 됐고 요 마지막 부분에 여기 끝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 변경은 그냥 첫 번째 걸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한 효과래요. 요 강한 효과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윗부분에. 얘는 없는 거고 요거는 이거 뭐 있고 요 부분이 이제 뭘까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강한 효과라고 나오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도듬에 그 다음에 크기 뭐예요? 18이고 요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냐면 글자 색깔이 검정이에요. 이렇게 검정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쓰기 그리고 나서 말하기 그대로 그냥 적어 주세요. 읽기 그리고 듣기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지금 스마트 아트는 양쪽에 공백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쪽과 이쪽에 좀 공백이 있으니까 이 크기를 옆으로 좀 먼저 줄여놓고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크기를 줄여주시게 되면은 이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죠. 저 말하기가 두 줄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죠? 요 정도 크기로 된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쫙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완성이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 바깥쪽 부분에서 지금 제가 움직이는 부분 보이죠?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일단 글꼴부터 바꿔야 돼요. 글꼴부터 스마트 아트의 글꼴은 바뀌었지만 도형의 글꼴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됐는지는 이런 모양을 보면은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바꿔야 돼요? 그룹을 하고 실서 무늬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기에 가면 요 정렬에 그룹이 있습니다. 요 그룹을 눌러주시고 애니메이션 여기에 가서 어떤 걸로 바꿔주래요? 실선 무늬. 요 실선 무늬 중에서도 어떤 거? 요 가로로 세로네요. 요 세로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얘가 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여기에 1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잘 됐고 그 다음에 옆에 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거 있죠? 요 모양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현수막이라고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여기 있죠?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 같아요. 요거 눌러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 볼 거예요. 요 모양이 맞죠? 그리고 나서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쭉쭉쭉쭉 당기면 얘네들을 좀 더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문화 센터의 역할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도형은 우리 어떤 거 할까요? 요거 평행사변형 모양 같은데요. 그죠? 여기를 쭉 당겨 주시고, 그래서 요 저걸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요거는 좌우 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쪽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요게 겹치는 부분이 요 겹치는 부분의 모양이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겹쳐야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는 도형을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모양 자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적응, 훈련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누구예요? 교육.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좀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씩만 더 좀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만 더. 그리고 여기 연결선 있죠. 여러분들 연결선은 곡선이에요. 양쪽에 이게 있는 게. 그래서 이 도형 안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회색 조절점이 나왔을 때 딱 클릭해요.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면 얘가 조절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는 요 노란 여기 흰색 있죠. 얘를 끌고 또 이쪽으로 안으로 가요. 그럼 여기에 회색 점이 생겼을 때 딱 놔주면 얘네들이 녹색과 녹색으로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겁니다. 요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조금 더 두께를 2와 4분의 1로 두껍게. 그리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둥글둥글한 거, 요 맨 밑에 있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네, 요 밑에 있는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잘렸어요. 양쪽이 잘려 있는 거 요겁니다. 얘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좌우 대칭해야 될 것 같아요. 좌우 대칭. 그리고 나서 색깔이 좀 어때요? 진합니다.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고 글꼴 색상을 바로 무슨 색깔로 바꿔준다? 흰색. 직업, 교육.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양쪽 모서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에 보면 요게 맨 끝에 요 사각형에 나와 있는 요 맨 끝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둥근 거. 이걸로 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요걸 요쪽에다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그죠? 둥글게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건드려서 좀 둥글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복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 ITQ 교육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통 번역. 이거 색깔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색깔 그냥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요거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게 위로 어떻게 됐어요? 대칭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상하 대칭을 해주시면 요 조절점이 요 아래로 내려오면 여러분들 요 아래로 내려오면 글씨를 썼을 때 글씨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글씨를 여기다 직접 쓰면 안 돼요. 글씨가 이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로 써야 된다? 글상자로 써야 된다. 이렇게 글상자로 해서 바리스타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거는 요 사다리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써요? 요리 교육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이 원통형이죠? 원통형을 약간 이렇게 그쵸? 그리고 요 회전축으로 약간 어떻게 했어요?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전 시켜주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수, 준, 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오각형 여기 오각형 있죠? 이 오각형도 어떻게 하면 돼요?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가서 좌우 대칭 그럼 이쪽으로 갔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요 마지막 요 지연이라는 도형이죠. 이렇게 놓고 쭉쭉쭉 그려주신 다음에 프로그램 써주시면 됩니다. 요 맞춤을 조금 더 이동을 하고요. 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키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색상을 굳이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색깔은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는 지금 글자 색깔이 흰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꼭 맞춰 주셔야 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요 답안 파일에 있는 것처럼 문제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일일이 다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요거는 채점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됐고요. 요게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지정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요 이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범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하면서 슬라이드 번호까지 한번 여기까지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정렬해 가면 그룹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빼줘야 되는 거야. 얘는. 빼주고 들어가면 여기에 그룹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룹 지정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얘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을 뭐로 넣어주셔야 된다? 회전으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회전되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때 어디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 여기는 슬라이드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여러분들 완성이 이렇게 됐어요. 1번부터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렇게 들어가고 요 목차 나타나고 그쵸? 여러분들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애니메이션도 잘 들어가고 모양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만드실 때 이 파워포인트는 색깔도 잘 봐야 되고 위치, 그리고 도형 윤곽선이 있느냐 없느냐. 슬라이드 마스터에는 도형 윤곽선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도 없어요. 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도 여기 도형 윤곽선이 없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3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 맞춤을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꼭 주의하시고 동영상을 삽입을 하고 나서는 요 반복 재생 자동 실행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표 슬라이드는 요 테마 스타일을 집어넣고 나서는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는 요 머리끄랭 줄무늬의 색깔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빼면 색깔이 막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트 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나서는 우리가 어디 부분 여기에 검정 요 표식의 모양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룹 지정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요 파선이 들어가는 부분과 연결선이 들어가는 부분, 그냥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요 파워포인트 4월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1월달, 2월달, 3월달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그럼 안녕.